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제 이 책을 제가 집필을 했고요. 이 책의 이름은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 앤 노드.j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백엔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쉽게 썼어요. 저도 이제 그 백엔드, 그러니까 서버를 처음 개발했을 때 제가 어려웠던 지점들,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라는 거를 좀 제가 포인트를 좀 잘 짚어가지고 쓴 거고요. 굉장히 쉽게 썼으니까. 그리고 노드.js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그 서버를 개발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자바 기반의 스프링을 좀 많이 배우시긴 하는데 그건 이제 너무 희소성이 없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좀 배워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파이썬 장고, 그다음에 뭐 PHP,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PHP를 좀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노드.js 기반의 그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바 스프링 기반의 백엔드 개발을 조금씩 한번 이렇게 찍먹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스프링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해보시면 그 되게 공통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백엔드라는 게 결국은 그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를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막 언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개념적인 것들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백엔드를 하나만 좀 잘 해보시면은 그 다른 그 백엔드, 다른 언어 기반의 백엔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기반의 그 10장, 그러니까 9장까지가 이제 그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10장부터 서버를 개발하는 건데요. 저희는 익스프레스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그냥 간단하게 서버를 만드는 거 만들어 보고, 좀 여력이 되면은 DB 관련된 내용도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DB에 연동하는 것까지, MySQL 까지, 그 뭐 몽고DB까지는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MySQL까지만 한번 해보는 게 목표인데, 오늘은 저희 목표는 일단 서버 만드는 거예요. 뭐 DB가 연동이 되면 좋은 거고, 또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뭐 그건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강의 교환이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좀 이해를 이번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드.js로 서버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설치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드는 거 해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get 요청 처리 루틴을 이해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라우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라우터를 만드는, 기본적인 라우터 만드는 방법 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목차는 이제 노드.js란 무엇인가, 그리고 서버는 무엇인가, 노드.js로 서버를 만드는 이유, 익스프레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get 요청 처리하는 거, 그래서 get 함수를 이용해서 get 라우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HTML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미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강의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그런 HTML과 기본적인 CSS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론트엔드를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잘 아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프론트엔드 그러면은 뭐 앵귤러, 뷰, 리액트, 그다음에 뭐 스벨트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건 이제 프론트엔드 도구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근본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잘 아시면 됩니다. 도구는 언제든지 다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익스프레스도 서버를 만드는 그 일종의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기 때문에 뭐 익스프레스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그래도 뭐 50년, 100년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익스프레스나 리액트나 뭐 네스트.js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몇 년 쓰이다가 갑자기 뭐 사라질
사라질 수도 있고 다른 그 대체제가 생기면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툴이나 도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뭐 이걸 배운대, 저걸 배운대 막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 근본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예요. 다 도구를 배운대. 뭐 그러니까 리액트가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러니까 리액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액트를 배우는 게 목적이 되면 리액트의 베이스가 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이 뭐 사용하는 자기들이 만든 JSX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걔도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안에서의 베이스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인 거고 거기에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 백엔드도 얘도 베이스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노드.js의 그 베이스 언어는 당연히 JS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모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그 코드를 작성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에서 제공해주는 API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뭐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위에서 좀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노드.js 기반으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잖아요. 만들어 보고 그 서버의 원리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뭐 파이썬 장고 플라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스프링 부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셨을 때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동작 원리라든지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웬만한 언어 다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언어들을 다 집필을 했고, 근데 그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딱 그 한 가지. 일단, 오랫동안 이런 코드들을 다뤄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그나물의 그 밥이다. 어차피 새로운 언어, 뭐 고언어라든지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걔보다 좀 더 개선된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신제품이 그 왜 나오겠어요? 기존 거를 보완해서 아니면 기존 거에 대한 단점을 커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언어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타입 그러니까 좀 뭔가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타입을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나온 거고 파이썬과 같은 언어들이 각광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타입에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가 그 언어가 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웹 기반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기반에서 그러니까 그 HTML, CSS를 좀 동적으로 동작하게끔 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좀 스크립트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드.js 같은 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메인 언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협업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하지 않은 그런 문법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코드가 좀 부실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우리는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타입스크립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니즈, 어떤 그 니즈에 의해서 이런 언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남들이 쓰니까 아니면 이게 유행이래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언어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이유를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냥 좀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자, 노드.j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노드.js라는 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노드.js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노드.js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Node.js라고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은 Node.js.org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Node.js 자, 소개 한번 볼까요? 소개. 그래서 Node.js 자, 소개를 한번 보면은 Node.js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자, 비동기 이벤트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는 거는 실행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행 환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Node.js는 그냥 그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코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드는 이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코드일 것 같아요? 자, 뭐 코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그래서 좀 약간 판단은 잘 안 쓰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단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코드에 호스트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호스트 네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P,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포트는 말 그대로 그냥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웹사이트들 보면은 이런 그 웹사이트의 그 도메인 내부에는 이런 IP 번호로 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포트 번호도 같이 있어야지 접속이 가능한데 여기는 포트 번호가 지금 80포트. 보통 우리가 그 웹에서는 80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80포트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80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보면 nodejs.org 얘가 요 IP 호스트 네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80포트 이렇게 80포트가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생략한 상태로 이렇게 접속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create server라는 그 메소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콜백 함수인데 콜백 함수가 이 create server라는 자, 요 API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거죠.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listen이라는 게 있는데 listen은 사전적인 의미로 뭐죠? 듣는다. 그죠? 뭘 듣고 있을까요?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server.listen 그러니까 서버라는 자, 요 변수 이 변수로 자, 이 listen이라는 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객체죠, 객체. 자, 객체에 자, list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해서 지금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청으로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IP가 나왔고 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create 서버라는 건 서버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서버를 만들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종합을 해보면 IP 포트로 내가 IP 포트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서버 만들었고 그 서버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 대기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그럼 결국은 이 코드는 무슨 코드다? 서버 만드는 코드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자, 이게 서버 끝이에요. Node.js로 서버 만드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 코드가 왜 그러면 Node.js의 소개에 왜 나왔을까요? Node.js 여러분들 Node.js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 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Node.js로 서버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러니까 뭐 웹에 관련된 거 다 만들 수 있고 데스크탑도 만들 수 있고요. 모바일도 다 개발할 수 있게 얘기하면 다 만들 수 있어. 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Node.js의 그 탄생 배경에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그런 그 특징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Node.js로 다양한 걸 다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 그러니까 그 서버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블로킹, 논블로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한번 봤고요. 자, V8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V8 엔진이라는 거는 구글이 만든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엔진입니다. 자, 얘가 그 노드.js의 그 핵심 엔진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 해석을 해주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즉시 기계어로 컴파일해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탄생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브라우저의 그 자바스크립트 해석은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의 내부 엔진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HTML 파일 옆에서 이게 보조적으로 사용됐던 그 자바스크립트를 보통 브라우저의 그 내부 엔진에서 해석을 했다면 자, 크롬에는 그 이런 V8 엔진이 내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자, 자바스크립트 V8 엔진이 이렇게 그 크롬 안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해석을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TV로 치면은 TV 안에 제가 어렸을 때 그 TV 안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TV를 깨면은 거기서 사람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다행히 깨지는 않았어요, 제가. 깨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결국은 브라우저 안에 갇혀 있었던 건데 근데 얘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바깥으로 이 엔진만 별도로 분리를 한 거죠. 분리를 해서 노드.js 안에 V8 엔진을 내장을 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이 아닌 노드.js만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실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 지금 이제 노드.js를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그 노드.js는 아까 우리 공식 홈페이지 들어왔었잖아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노드.js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MSI 파일로 받아지잖아요. 자, 얘를 한번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넥스트로 쭉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자,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자체에서 특별히 뭐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설치가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은 자, 윈도우 R키 한번 눌러볼까요? 윈도우 R키 누르면은 자, 요렇게 실행 창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가 피니시하고 자, 여기다가 CMD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CMD. 자, 이 커맨드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 열어가지고 노드 다시 버전 대시 해야 됩니다. 자, 노드 버전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자, 그 노드.js의 버전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설치가 일단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라고만 한번 쳐볼까요? 노드라고만 이렇게 딱 입력해 보면은 자, Welcome to Node.js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커서가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 모양은 뭐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환경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콘솔.로그 하고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요. 콘솔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엔터를 딱 때리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환경이 어떤 환경하고 동일하냐면 자, 여기서 개발자 도구로 한번 가볼까요? 개발자 도구 F12번 누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자, 그러면 여기 콘솔이라고 나오죠. 얘하고 같은 거예요. 얘하고. 자, 이 콘솔에다가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콘솔.로그 자바스크립트. 자, 스페링이 틀렸네요. 자, 콘솔.로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환경하고 같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V8 엔진 기반이고요. 얘도 V8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면은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제 서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서버. 자, 서버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브라는 거 하잖아요. 뭐 테니스나 탁구나 배구 같은 데서 서브. 그러니까 서브는 제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빙이라는 걸, 서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식당에서. 자, 이건 이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서빙 맞죠? 서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우리는 또 그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의 역할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있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뉴스 서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뭐 지금 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 상황을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만약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자,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인증, 그러니까 인증 서버죠. 인증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인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죠.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IP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IP. 자, IP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고유 주소입니다. 이 IP는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드에서 나가려면은, 자, 컨트롤 C를 한번 두 번 눌러주.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IP config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IP config라고 치고 엔터를 한번 딱 때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PC에 그 IP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IPv4.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요 IP를 보시면 되는데, 자, 192.168.0.7이죠. 이거는 유동 IP입니다. 유동 IP.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그 라우터를 통해서 그 생성된, 그러니까 유동 IP가, 그러니까 생성된 그 유동 IP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고정 IP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IP로는 접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만약에 접속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고정 IP를 받으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카페24나 뭐 이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IP와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IP 주소는 32비트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실행창에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제가 CMD 해서 살펴본 거고, 만약에 길벗 사이트의 IP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ns lookup gilbert.co.kr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그 해당 사이트의 그런 어드레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길벗에서 되게 얻어온 요 IP를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 그 길벗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길벗.co.kr에 매핑되어 있는 IP가 이 IP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보통 누구네 집으로 기억을 하지 그 집 주소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몇 번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누구네 집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 IP 아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도메인 이름을 침으로써 그 매핑되어 있는 IP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IP에는 크게 이제 고정 IP하고 유동 IP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고정 IP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부여된 IP. 그래서 한 번 부여되면은 이 IP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다른 장비에 부여할 수 없는 그 고유 IP고요. 근데 지금은 왜 고정 IP를 안 쓸까요? IP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주니어 때 신입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고정 IP 회사에서 고정 IP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 IP 받아서 그래서 IP 충돌이라는 걸 경험을 좀 해봤는데, 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IP를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뭐 인프라팀 같은 데서 이렇게 IP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부여를 해주면은 걔네들이 이제 IP를 관리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걔네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IP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IP 충돌이 일어나서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되죠. IP 충돌이라고 메시지도 뜨고요. 그래서 막 IP 가지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하여튼 막 그거 갖고 좀 다퉜던 그런 케이스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냥 지금은 이제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유동 IP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IP 주소를 이제 임시로 발급해주는 그런 IP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정용들은 다 IP가 유동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내가 이제 원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응답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 포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용자가 그 어떤 서버에 IP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작업 관리자를 한번 볼까요? 작업 관리자에 보면 프로세스가 몇 개가 떠 있습니까? 뭐 셀 수가 없죠. 겁나 많죠. 이거 적어도 한 1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이 수많은 지금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저 외부에서 내 컴퓨터가 서버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의 IP로 지금 접속을 한 거죠. 접속했는데 지금 이 150개 정도 되는 프로세스 중에 누구한테 그러면은 내가 요청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나를 보러 놀러 왔어요. 근데 우리 집까지 왔단 말이야. 초인종을 눌렀죠. 초인종 눌렀는데 우리 집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뭐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친구는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날 보러 온 거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찾아왔다는 그런 식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집까지는 왔는데 그 집에서 누구를 찾아왔니? 웹 서버를 찾아온 거니? DB 서버를 찾아온 거니? 게임 서버를 찾아온 거니? 그래서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그 각각의 포트라는 그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뭐 5,000번, 얘는 6,000번, 얘는 7,000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청을 할 때 처음부터 이 IP에 5,000번 포트로 접속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웹 서버로 가는 거죠. 만약에 포트가 없다면은 누구한테 요청할지 모른다니. 그래서 포트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가 사전적인 의미로 뭐죠?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항구. 그죠?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정박을 하잖아요. 어떤 항구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태평양 항해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목적지가 결국은 어디입니까? 항구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항구로 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정된 어떤 번호가 있어야 된다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지금 그러면은 요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IP와 그다음에 이런 포트 80 포트, 3349 포트, 5000번 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할당되어 있는 그 포트에 맞는 서버로 접속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드.js로 이제 서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웹서버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드.js. 아까 이거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일단 V8 엔진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노드.js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V8 엔진을 다른 환경에서도 이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노드.js는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지만 웹 서버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드.js로 우리가 한번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도구이기 때문에 뭐 다른 툴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툴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게 뭐 아톰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도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기 code.visualstudio.com.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게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자, 저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기 때문에 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뭐 상관없어요. 버전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어차피 이것도 편집기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큰 옵션은 없어요. 그냥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됐다 생각하고,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간단한 그 서버를 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지금 만약에 이제 실습 따라 하시는 분들은 자, 파일에 자, 오픈 폴더라는 그 항목을 한번 열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에다가 자, 새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만드셔서 저는 특강이라는 그냥 그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를 선택하면 자, 지금 아무것도 제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폴더라는 이제 특강이라는 폴더 안에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특강태 폴더를 하나 또 만들게요. 그냥 뉴 폴더에서 자, 폴더 하나 새로 또 만들겠습니다. 서버라고 할게요. 그냥 서버. 자, 서버라고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폴더 하위에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파일 선택하시고요. http server.js라고 한번 이렇게 입력해 봅시다. 이름을 그냥 http server.js.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뭘 작성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노드.js 공식 홈페이지 있죠. 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 요 코드를 자, 여기 클립보드에 복사. 자, 요거 클릭하셔서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한번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코드가 좀 이상한데. 여기는 IP 포트가 아예 여기 그냥 들어갔네요. 아까 여기 소개에서 봤던 코드랑 좀 달라가지고, 자, 그냥 여기 소개에서 봤던 요 코드 있죠? 자, 이 코드를 클립보드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합시다.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 코드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메뉴 보시면은, 여기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미널. 자,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터미널 기반에서, 자, 이 코드를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자, 여기 현재 터미널의 현재 경로를 보면은, 전 D 드라이브의 특강이라는 폴더에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실행시키고 싶은 건 요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버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서버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가는 방법, 명령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cd. 자, cd는 뭐의 약자냐면 그러니까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change 디렉토리를 바꾸겠다. 자, 그래서 어디로? 서버라는 폴더로 바꾸겠다. 자, 엔터 딱 때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이브의 특강의 서버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나는 이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커맨드 창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노드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노드 기반에서 그 코드를 실행시키려면은 이 노드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요 파일을 실행시키려면은 앞에 노드라고 붙이시면 돼요. 노드 그다음에 http server.js. 자,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리슨에 의해서 서버 러닝 앳고, 그다음에 여기 IP랑 트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서버가 동작하면서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대기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로부터 이 서버에 그러니까 접속하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용자는 요 IP와 포트로 접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요청 한번 딱 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 서버가 응답을 했죠. 서버가 응답을 해서, 자, 이 서버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create 서버라는 요 API가 이렇게 hello world, 자, 이 hello world라는, 자, 리스판스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지금 얘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요청한 브라우저에게 이렇게 hello world를 보내준 거죠. 자, 됐나요? 서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버예요, 사실은. 이게 서버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그러니까 요청했을 때 제공해 줬잖아요. 제공했으니까 이게 서버가 된 거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우터를, 그러니까 그 어떤 다양한 요청에 따른 라우터를 만들어서 확장을 하면 똑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익스프레스라는 거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가지고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드.js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그 서버를 한번 이용을 해본 겁니다. 서버 코드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벤트라는 걸 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벤트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자,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어떤 뭔가가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벤트 기반은 객체 지향에서, 특히 이제 윈도우 기반이든 모바일 기반이든 웹 기반이든 간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접촉 사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하죠? 보험사 부르지 않나요? 보험사 부르면 그 보험사 직원이 일사천리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뭐 병원으로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고쳐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처리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그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는 얘기고요. 그 사고가 나서 그걸 이제 직접 처리해 주는 거, 처리해 주는 거는 보험사 직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된 거는 그 자동차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처리해 주는 이벤트 리스너는 그 자동차 그 사고에 그 처리하는 보험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보험을
이벤트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어, 아직은. 발생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나의 그 손해보험사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놨는데 이제 만약에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 보험사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콜백 함수를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콜백 함수라는 게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처리하는 어떤 그런 그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야, 이거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이벤트와 연결된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벤트 리스너에 이런 콜백 함수를 미리 구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건 발생되면 이렇게 처리해라. 자, 논 블로킹 방식의 그 원리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자, 커피숍에 가보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 줄 서 있는 사람 순서대로 한 잔씩 이렇게 뭐 이 사람 거를 먼저 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청이 차례대로 들어오면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자, 근데 만약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커피 100잔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한 잔씩 처리하다가 갑자기 100잔 탁 들어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이 100잔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고작 한 잔인데 이 100잔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어때요? 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논 블로킹 방식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드.js에서도 자, 이렇게 중간에 어떤 트래픽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상당한 어떤 양의 그 처리가 만약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그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늦게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노드.js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모든 접수를 다 받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모든 요청 다 접수해요. 그 이후에 먼저 오거나 늦게 와도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빨리 처리되는 거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100잔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라떼나 모카가 좀 더 빨리 처리가 되면은, 그러면 얘네들부터 먼저 주고 얘는 계속 그 수행을 한다는 얘기. 100잔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한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블로킹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A와 B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제어권은 얘가 가지고 있어요. A 함수가 가지고 있죠. 제어권을 얘가 갖고 있고, 자, 이 함수가 실행되다가 B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자, B로 점프하겠죠. 그럼 제어권이 얘한테 넘어가고 얘가 수행된 다음에 다시 리턴 된단 말이에요. 리턴 되면은 제어권은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면 이게 블로킹 방식이지만 동기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동기 방식. 동기적으로 수행되잖아요. 그죠? 근데 논 블로킹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A하고 B 똑같이 두 개 함수가 있는데, 자, A 함수가 딱 수행되다가 B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B 함수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제어권을 뺏기지 않아요. 제어권은 그냥 그대로 두고 B 함수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대로 좀 수행해. 나는 나대로 그냥 쭉 갈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논 블로킹 방식이에요. 자, 됐나요? 자, 노드.js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서버의 그 제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데스크탑 개발 도구로 일렉트론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데스크탑 기반의, 그러니까 노드.js 기반으로 데스크탑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아톰, 슬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아까 우리 봤던 요거 있잖아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드.js로 만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툴을 노드.js 기반의 일렉트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데스크탑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모바일 개발 도구로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죠. 노드.js 기반으로.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리액트, 그다음에 뷰 이런 것들 전부 다 노드.js 기반으로 다 동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리액트 사용할 때 노드.js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뷰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드.j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웹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이제 만들려면은, 일단 익스프레스를 좀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요 과정을 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터미널로 가셔가지고요. 자, 얘는 일단 이 서버는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자, 눌러서 자, 종료하신 다음에 자, 먼저 패키지.json 파일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그 초기화 파일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npm init이라고 좀 입력해 볼까요? 자, 요 폴더, 그러니까 서버2라는 폴더 안에서 저는 그 익스프레스 기반의 서버를 만들 건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package.json이라는 그 설정 파일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npm init이라는 저희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자, 그러면 npm init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런 물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읽어 보시면은 자, 패키지 네임은 뭘로 할 거냐? 지금 저는 서버2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너가 여기다가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쓸 거야라는 거죠. 자, 그냥 쓰겠습니다. 엔터. 버전 자, 너가 입력하지 않으면 1.0으로 할 거야. 디스크립션 만약에 너가 설명을 적지 않으면 그냥 비워 놓을 거야. 그런 뜻이고요. 자, 엔트리 포인트. 자, 엔트리 포인트는 지금 서버 테스트.js로 디폴트로 할 거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요 파일은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server.js라고 합시다. 그냥 server.js라는 파일을 이따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메인 실행 파일이 될 거예요. 자, server.js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테스트 커맨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git 리파지토리 없어요. 키워드 없고 자, 뭐 어서는 여러분들 그 이니셜 적어 주세요. 자, lch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라이센스고요. 자, 그다음에 is this okay 하면은 yes. 자, 엔터 누르면은 yes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 볼까요? 터미널은 좀 줄여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메인을 우리는 server.js라고 한 거. 나머지는 그냥 뭐 형식적인 거고요. 자, 근데 이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추가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정보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라이브러리나 어떤 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 package.json에서 이렇게 설정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할 건 없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생성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스 한번 설치해 볼까요? npm install express. 자,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npm install express. 자, 됐나요? 엔터. 자, 그러면 익스프레스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은 뭐 요런 상태가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server.js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new 파일 server.js. 자,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메인 코드가 될 거고요. 자,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얘하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서버라나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보다는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require.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를 require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require한 익스프레스를 const expres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냥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그러니까 이 코드에 대한 어떤 그 의미만 해석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냥 익스프레스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뭐냐면 require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내가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require하고 여기다가 express라는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그 라이브러리를 내가 require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걸 이제 express라는 변수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객체죠. express 객체죠. 자, 그러면 저 객체를 이렇게 const 앱 익스프레스 이렇게 하고 붙일까요? 자, 요 익스프레스 객체를 자, 이게 결국은 함수 포인터네요. 그죠? 이 함수 포인터를 호출해서 이렇게 앱이라는 이름의 그 객체에다가 또 넘겨주고요. 그러면 app.listen 8080. 자, 그냥 저는 포트를 8080으로 그냥 할게요. 펑션. 자, 이건 뭐냐면은 listen이라는 요 메소드 안에 자, 첫 번째 전달인자에는 포트 번호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콜백 함수를 등록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접속을 했을 때 8080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console.log
8080으로 서버 대기 중.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서버, 지금 서버 끝났어요. 이게 익스프레스로 만든 서버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명령어를 입력해서 우리 서버를 한번 구동시켜 볼까요? 노드 server.js.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노드라고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파일명 써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노드.js의 코드는 동작하거든요. 자, 한번 엔터 딱 때려보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보안 경고 나오면 액세스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포트 8080으로 서버 대기 중. 자, 여기 나오죠. 지금 서버가 잘 구동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라우저 열어서 이 서버에 한번 접속해 보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 한번 열어봅시다. 아까. 자, 여기에다가 8080, 3000번 대신에 8080하고 엔터 한번 딱 때려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cannot get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오류인가요? 뭘까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나온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지금 구동하고 있고 나는 8080으로 접속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홈 라우터로 내가 접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홈 라우터로 접속을 했는데 지금 서비스할 라우터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 서비스할 라우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뭐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겠죠. 뭐 404 에러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지금은 에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러가 아니라 그냥 라우터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스프레스로 지금 서버를 만드신 겁니다. 서버 끝이에요. 서버 끝입니다. 이제 라우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서버예요. 겁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따름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get 요청 처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브라우저 주소창에 우리가 URL을 입력하는 게 get 요청이라고 합니다. get과 post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프론트엔드 수업 때 언급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요청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get 방식과 post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post 잠깐만요. get과 post. 뭐 엄밀하게 따지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get, post가 있는데 get은 무슨 뜻이에요? 얻는다라는 뜻이죠. 얻는다. 가져온다. 그럼 반면에 이제 post는 뭘까요? post의 사전적인 의미. post는 우편을 붙이다. 우편을 보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얘는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 같고 post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그 URL을 입력하는 게 get 요청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URL을 입력하는 게 왜 get 요청일까요? URL 입력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이라고 URL 주소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거잖아요. 네이버닷컴 입력하면은 이게 왜 get 요청일까요? 가져오는 거 맞아요? 가져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닷컴을 내가 그 URL 창에다가 입력한 거는 내가 네이버 서버에 접속해서 야 네이버 페이지 좀 보여줘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건 get이잖아요. 그건 get이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네이버닷컴으로 요청하면 네이버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포털 사이트에서 뭐 뉴스를 검색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get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는 뭐냐? 포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예를 들면은 저기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 막 글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작성하고 게시하기 이런 거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포스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서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글을 포스팅한 거잖아. 그게 이제 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그냥 가져온다. 그 get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벗 사이트의 홈 메뉴에 가보게 되면은 이 도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도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도서 카테고리를 클릭한 다음에 URL을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서치 북 리스트가 있고 서치 VOD 리스트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도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지금 그 보여지는 어떤 화면들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코드로 다시 가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서버에 그 처리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슬래시 북가 여기 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여기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북으로 요청한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미리 라우터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 화면에, 그러니까 캔락 get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작성한 그 코드의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라우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라우터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app.get 하고, 자, 이 get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전달인자에다가, 자, 이렇게, 자, 요청 라우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시고,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서버에 이렇게 북으로 요청했을 때 처리하는 내용은, 자, 여기 콜백 함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quest response, 자, 요 안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자, 이 콜백 함수가 출되도록, 그럼 콜백 함수 안에서는, 자, 처리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esponse에 send 도서 목록 관련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샌드한다는 얘기는, 리스판스 샌드한다는 얘기는 그 요청자, 그러니까 요청한 그 사용자에게 이 문자열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판스로 보내주겠다는 얘기. 응답. 자, 서버를 수정했기 때문에, 자, 이 코드는 지금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려면은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 내려볼까요? 자, 내렸다가 다시. 자, 근데 여러분들, 자, 한 가지 팁. 매번 노드 이거 치는 거 불편하잖아요. 노드하고 이렇게 계속 서버.js 치는 거 불편하니까,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 방향키 있죠. 이게 방향키. 여기 전후좌우. 그지? 자, 방향키 중에 그 위쪽 방향키를 눌러보시면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작성했던 그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위쪽 방향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그러니까 입력했던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거를 이렇게 치실 필요. 자, 노드 서버.js,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제 서버가 동작을 했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라우터로 한번 요청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요청했을 때 요 문자열이 여기 표시가 되면은 성공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나오죠. 도서 목록 관련 페이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잘 동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라우터만 계속 이제 늘려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렇게 홈으로 접속했을 때 캔락 ge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홈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홈입니다라는 문자열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우터 어떻게 또 만들면 되죠? 이거 그대로 카피합시다. 붙여넣기 하시고, 자, 여기, 자, 이 URL 뭘로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써주지 말고 그냥 슬래시만 딱 해주면 이건 홈입니다. 홈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으로 접속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이제 홈입니다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자. 근데 요거 그대로 바로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서버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 누르면 된다고 했죠? 위쪽 방향키 딱 눌러주시면, 자, 여기 노드 서버.js 나오죠? 자, 얘를 실행하면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27.0.0.1 하고 8080 엔터 하면 홈입니다 나오죠. 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여기 127.0.0.1 IP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 대신에 로컬 호스트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하셔도 동일해요. 자, 근데 로컬 호스트라고 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습니다. 일단 서버는 다 됐어요. 그죠? 이제 기본적인 그 서버는 다 됐고, 그 다음에 라우터도 기본적인 라우터 지금 한 두 개의 라우터만 만들어 봤고요. 그죠?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서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만든 서버가 동작을 하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비록 이런 문자열이지만 이 문자열이 넘어가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계속 봅시다. 아까 클라이언트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홈 URL로 요청을 했을 때 홈입니다라는 이런 리턴 문자열을 리턴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문자열만 리턴하게 되면 좀 너무 밋밋하죠. 자, 좀 더 좀 예쁘게 뭐 홈입니다. 뭐 아니면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뭐 로그인하고 나면은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자열도 한번 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서버는 점이라도 하나 추가가 되거나 빠지면은 서버를,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요청하게 되면은 뭐 일단 잘 적용은 돼요. 자, 적용은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또 너무 밋밋하잖아요. 좀 더 효과를 더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막 좀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싶, 이 글자를 흘러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우리가 프론트엔드 시간에 배웠던 태그 중에 그 마키 태그 같은 거 이용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인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이 내용 자체를 HTML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좀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얘를 좀 개행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HTML 이거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 밑에다가 그냥 쳐야 되나? 그냥 임시로 제가 파일 하나만 좀 만들게요. 그냥 test.html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만들고 여기다가 shift 느낌표, 그러니까 shift 1번, 그러니까 느낌표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요런 그 기본적인 그 포맷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자,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자, 홈입니다. 이차이님 반갑습니다. 요거를 여기 바디 안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바디 안에다 집어넣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는 이유가 이게 개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개행. 잠깐만요. 자, 여기 끝에다가 역슬래시를 좀 붙여줍시다. 여기다 슬래시를 다 이렇게 좀 붙여줄게요. 끝에.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역슬래시하고 이렇게 할까요? 역슬래시 HTML 이렇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에러 안 나죠. 여기 홈입니다 부분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내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샌드를 보낼 때, 그냥 HTML 코드 자체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브라우저에 바로 적용될 건데, 자, 홈입니다를 좀 저는 H1 태그로 묶어주고요. H1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창현님 반갑습니다를, 마키 태그로 좀 묶어버리겠습니다. 마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좀 번거롭죠? 네, 좀 번거롭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서버를 내렸다가 올려봅시다.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새로 고침 딱 하면, 되죠. 자, 지금, 자, 얘는 H1으로 됐고,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키 태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쪽에,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만약에 뭔가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효과,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페이지를 보내주는데, 지금 이만큼의 코드가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CSS 효과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내준다 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샌드할 때 여기 이 부분이 어때요? 코드가 막 지금은 몇 줄입니까? 뭐 10줄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몇천 라인 되지 않을까요? 몇천 라인 심지어는 뭐 만 라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서버 코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항상 모주라라는 걸 해야 되겠죠. 모주라. 그래서 함수라는 것도 쓰는 거잖아요. 얘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뭐 액면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애들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그냥 읽어오게끔 해주면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 파일로 send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send라는 함수가 아니라 send 파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send 파일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그 보낼 파일의 그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자체를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그냥 우선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할게요. 카피한 다음에 얘는 주석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주석 막는 방법은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영역은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질 겁니다.
그 밑에다가 지금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일단 삭제하기 전에 그냥 여기 파일 하나 만들까요? 자, 여기 뉴 파일 하나 만들어서 index.html이라고 좀 한번 해볼까요? index.html. 자, index.html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잠깐만요. 이것만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합시다. index.html 붙여넣기 하시고 자, 여기 다운표는 없애주십시다. 다운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인 역슬래시도 다 없애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 됐고요. 다시 server.js로 가셔갖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여기 send 파일이라는 함수로 좀 바꿔볼게요. 이름을 send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그 해당 경로, 저 index.html이라는 파일의 해당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디렉토리 네임. 자, 이거는 이제 현재 그 기본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index.html. 자,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렉토리 네임은 현재 이 폴더의 그 현재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index.html을 나타내는 거고 이 앞에다가 슬래시 하나만 좀 붙여주고 index.html 앞에다가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슬래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ndex.html은 지금 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파일 자체가 클라이언트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자,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 성공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 한번 해볼까요? 요청했을 때 어때요? 똑같죠? 지금 샌드 파일로 처리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디자인을 하기에 아까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기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여기에서 마음껏 펼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도 이 코드의 가독성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뭔가 희망이 보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자, 요거조차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디자인을 그러니까 사실 프론트엔드에서의 그런 디자인들은 좀 노가다 작업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원리적인 것들 없어요. 그냥 원리적인 것들은 그 여러분들 선택자에 대한 것만 좀 잘 아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뭐 선택자를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서의 또 어떤 그런 원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그 UI의 어떤 그 보여지는 디자인들은 그냥 그거는 별로 개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UI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부트스트랩. 자, 그러면 여기 getbootstrap.com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UI를 좀 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요 메뉴들이 있는데 뭐 리드 더 덕스.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 시작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부트스트랩 시작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라. 뭐 이런 방법들인데요. 근데 우리는 로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CDN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DN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버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CDN 링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CDN 자, 요거를 여러분들 코드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 코드를 카피합시다. 카피 투 클립보드. 잠시만요. 트랩에 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요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게 되면은 기존 코드를 다 덮어버리니까 이거를 링크 얘만 카피합시다. 요거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이렇게 각각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 거부터 먼저 피해서 기존의 코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타이틀 밑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타이틀 밑에다가 요거 붙여넣기 하시고 자 다시
가셔서 그 밑에 자 여기 스크립트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자 요걸 카피해 가지고 여기 마키 밑에다가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 추가한 다음에 그 얘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 고침했을 때 어때요? 뭐 문제 없죠. 문제 없이 동작하면 일단 부트스트랩이 잘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뭐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되게 번거로운 작업 같은 것들을 좀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까 전에 그 뭐 있지? 자, 요 페이지에서 위에 상단바를 하나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바 추가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뭔가 하여튼 저기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잖아. 그죠?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그 코드를 내가 직접 짜기보다는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컴포넌트 쪽에 한번 가볼까요? 컴포넌트 쪽에 보면은 여기 내부바라는 애가 있어. 내부바, 내비게이션 바. 자,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클릭해 보면은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보면은 요런 형태의 바를, 그러니까 이 코드가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얘기야. 내부바. 저희는 복잡한 거 말고 이게 가장 심플해 보이거든요. 요 내부바가 좀 심플해 보이는데, 자, 코드가 이렇대요. 이거 지금은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근데 이건 어차피 UI 코드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공부하실 때, 아니면 뭐 지금 이 코드를 그 프론트엔드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거 카피 하셔가지고, 이 홈입니다 보다는 내부바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디와 홈입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보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 딱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샘플로 봤던 내부바가 이렇게 상단에 애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은 이런 햄버거 버튼도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가 뭐 일일이 작성하려면은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해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이거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겠죠.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제목, 그 다음에 메뉴 이름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떤가요? 지금 이제 서버는 현재 동작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서버 동작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면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들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로 라우터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DB 연동해가지고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예.